주어진 시간이 전체 50분이었는데 아까 우리 이강희 그 센터장님부터 조금씩 시간을 잡아 드셔가지고 실제로 남은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전체 50분 중에서 우리 지정 토론자들한테 1인당 8분씩은 꼭 배정을 해드려야 된다고 해서 그거 배정해드리고 전체 토론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한테 시간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걸 하고 나면은 아마 저희가 거의 마치는 시간 4시 55분을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토론 지정 토론 하실 분들을 이제 잠깐 소개드리면은 우선 바로 제 옆에 우리 김영미 교수님 계신데요. 왜 그게 전후로 돼 있어요? 상지대학교 사회적 경제학 교수님 또 고소에 또 퇴직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강원도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 거기 이사로 그건 그대로죠. 예. 그대로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그 전에 이제 경력을 살펴보시면 우리 아이쿱에서 연구소에서 그 굉장히 오랜 동안 연구하시고 그 보고서들 보시면은 굉장히 살아있는 현장 얘기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한국협동조합 학회장을 맡고 계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지경배 이제 박사님 이게 강원도 선임 연구위원이신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는 우리 강원도의 이제 사회적 경제 기본 계획을 비롯해서 모든 것을 거의 다 아울렀다. 그리고 일자리에 관한 것들 그걸 다 했던 그리고 춘천시 현재 협동조합위원회 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윤미섭 의원님 경제도시위원회 위원을 맡고 계시고 정의당의 춘천시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잘 아시지만 여기 뭐 어떤 분의 이제 남편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자 그다음에 지은진 대표님은 사회적 기업 토박한 풍경의 대표로 계시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우수 사례로도 소개됐던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일을 맡겨도 저기다 맡기면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는 그런 이제 거의 이제 전설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렸던 순서대로 8분씩 괜찮으시겠죠? 예. 먼저 우리 김영미 한국협동조합 학회장님께 오늘 들으신 내용 그리고 또 하시고 싶으신 말씀에 대해서 한 8분 정도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이 8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제가 좀 빠르게 좀 핵심적인 말씀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토론의 내용은 49쪽에서 이제 52쪽까지요.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도시 춘천 선언이 있었다는 것을 사실은 제가 이 포럼의 토론자로 와달라고 제안하기까지 이제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원주에 있었는데도 모르고 있었다라고 해서 좀 놀래기도 하고 좀 반성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사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정책, 좋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나 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사회적 경제에 우호적인 제도 환경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현 정부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제 사회적 경제랑 관련한 어떤 제도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사실은 이제 찬밥 신세를 넘어서 어떤 비바람치는 그런 이제 환경에 내동댕이 쳐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솔직한 심정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서 사실 지방 정부에서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 도시 춘천이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것을 보고 진짜로 지방 시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실 느꼈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하여 이제 이 도시 선언이 사실 많은 도시에서는 여러 가지 도시 선언이 있는데요. 그 도시 선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기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49쪽의 가장 아래쪽에 제가 썼습니다만은 하나는 좀 여기에 예를 들면 3년 또는 5년 내는 어떠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약간 시간적인 그런 동적인 흐름 과정을 조금 더 추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안과 함께 저는 이제 지금 사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굉장히 직관하고 계시지만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영향, 어떤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달라졌을 때 그때 행정이 먼저 눈치 보기, 단기적인 행정 관행이 특히 지방정부 지역에서는 이건 정말 이제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여 사회적 경제도시 춘천을 실행하기 위한 거버넌스가 최대한 어떤 정치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한 룰을 스스로 만들 수 있고 독립적인 성격을 강화해서 지자체장이 바뀌든 그렇지 않든 꾸준히 추진을 하면서 사실 시간이 지나서 봤을 때 우리가 계속 어떤 이 단계를 밟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실천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경제의 범위나 정의에 대해서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경제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게 시민들에게 굉장히 이렇게 전달되기 되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 경제를 정의하는 몇 가지의 관점 시각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한 도시에서 또는 이제 정부가 정책을 펼칠 때는 굉장히 제도적인 관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요 4대 사회적 경제, 기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춘천에서 사회적 경제 도시를 선포한 의미가 뭐냐? 그러한 사회적 경제 기업들만 특별히 중요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춘천이라고 하는 도시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춘천이 그 지역 경제가 보다 더 활기차고 많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오고 여성들이 일하기 좋고 장애인들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고소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 경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한다면 좀 제도적인 제한을 과감히 뛰어넘어서 춘천식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이나 조직을 더 광범위하게 정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0쪽에서 51쪽 사이에 일본의 교토 농협의 하나의 사례를 이제 가지고 왔는데요. 잠깐 소개를 드리면 사실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어떤 의미에서 대단히 보수적인 사회이고 특히 농협은 훨씬 더 보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토 지역에 있는 농협들은 사실 정조합원은 농업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하고 감소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새롭게 농업에 뛰어드는 사람들은 보면은 청년 집으로 이제 귀농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이제 여성들이라든가 또는 농업법인에서 일하는 사실 고용돼서 일하지만 완전히 농업에 종사하는 그런 중장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기존의 법대로 하면 현행법으로 하면 농협의 정조합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토 농협은 그 농협 자체가 결의를 해서 정관을 바꾸고 그 정관을 바꾸는 데 있어서 지자체의 공무원 그리고 농림수산성의 관료들이 같이 합의를 해서 비록 현행법 상으로 보면 그 정관은 법에 위반되지만 그러나 교토의 농업을 활기차게 하기 위해서 실제 현실적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서 농협의 조합원 제도를 완전히 모두 다 정조합원화하는 것으로 농협조합원 제도를 개혁하는 게 실제로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과연 이런 사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중요한 거는 어떤 전체적으로 변화하지 않더라도 어떤 지역에서 지역 경제나 지역 주민의 삶을 위해서 이 상황을 돌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걸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례들이 탄생하면 여기저기서 그러한 도전이나 실험이 훨씬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거의 안 남았는데요. 이제 발제이와 관련해서는 그 SK에서 주도한 SPC 사회성과 인센티브가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발전에 얼마나 많이 기여했는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이제 춘천시가 같이 MOU를 맺어서 이게 추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질적으로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성과 측정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사실 SPC가 8년 정도 됐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어떻게 극복하는 게 좋을지를 좀 현장의 당사자 조직과 함께 이걸 같이 좀 만들어 본다면 굉장히 의미 있는 혁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질문을 제가 하는 경우를 수업에서도 많이 봤는데요. 예를 들면 택시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참닭 닭갈비 또는 뭐 중앙시니어 협동조합처럼 우리 사회에 어디서나 모두가 다 수행하고 있는 이런 산업 분야에 대해서 왜 특별히 이것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고 해서 지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필수적인 경제 서비스가 원래는 시장 경제 상업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는 충분한 인구가 있는 데서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밀도 사회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이 필수 서비스를 유지하는 사업자들의 존재 자체가 그 존재 자체가 이미 공공적이고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고 그들이 훨씬 더 품질이 높은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이 그 지역 주민의 삶에도 굉장히 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자원의 결합이 필요하다. 공공이 보다 더 다양한 형태로 결합할 수 있는 것이 더 진전되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거의 시간을 잘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공공 서비스에 대한 그 말씀은 나중에 혹시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전웅우 대표님 한 번쯤 그 옛 경험을, 옛 아픈 추억을 조금 되새겨주는 것도 어떨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지경배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강원연구원의 지경배 선임 연구위원입니다. 일단 제 그 토론문은 5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좀 더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일단 세 가지 단어를 먼저 제시를 하고 그리고 나서 토론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춘천시의 사회적 경제 도시가 가야 할 길은 그 세 가지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론문에 나와 있지만 규모화, 고도화, 전문화 이 세 가지가 춘천시 사회적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이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 세 가지의 어떤 방향성에 초점을 맞춰서 저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규모화라는 거는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시장을 확대하는 사회적 경제 시장을 확대를 하는 게 이제 규모화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고도화라는 거는 사회적 경제를 이제 이게 기업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조직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일단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일단은 기업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정책 지원도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조직이라면은 조직은 그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정치활동도 포함하는 그런 이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조직이라는 의미로 이제 하는 거 물론 이제 뭐 영어까지 얘기하고 이러면 좀 골치가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정책 지원 차원에서 이제 기업의 관점에서 시장 경제 영역의 기업들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같이 공존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기보다 좀 약한 부분들이 이제 기업의 어떤 기업과 제품의 질과 관련된 부분들이 아닌가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이 이제 고도화의 측면이고요. 그다음 결국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시장경제 영역에서도 기업가 양성을 굉장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제 키워드로 잡는데 그 접근하는 방식이 이제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장경제 영역에서 자본주의 시장에서의 기업가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소양이라든가 이런 것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바라보는 그런 그 전문가 인재라는 건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과연 사회적 경제 인재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전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관점에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것은 사실 몇 달 전에 이제 춘천시의 담당 그 계장님께서 우리 사회적 경제 아니죠, 그때 협동조합이죠. 이제 춘천시는 이제 지금 사회적 경제로 바뀐 것 같은데 협동조합위원회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제가 협동조합위원회에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계장님께서 춘천시가 협동조합을 좀 넘어서서 사회적 경제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렇게 좀 여쭤봐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도 뭐 그러니까 불식간에 그 자리에서 시장을 넓히고 기업과 제품의 질을 높이고 사람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또 이렇게 기회가 있어가지고 고민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규모화라는 게 이제 어떻게 규모화할 것인가, 사회적 경제를 규모화하는 게 쉽지 않죠. 사회적 경제를 규모화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이제 지난 그 시정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 사업들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뭐 핵심적인 사업이 먹거리 지원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저는 뭐 굉장히 혁신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이 사업의 어떤 그 성패를 떠나서 어떤 그 사회적 경제 영역의 유통을 지방자치단체가 유통에 개입한다. 그건 혁신적인 그 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는 질 좋은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한테 코로나 그 상황에서 질 좋은 먹거리를 상당한 부분 제대로 제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먹거리 지원센터를 여기서 멈추지 말고 유통을 넘어서서 생산과 유통과 이 판매를 좀 동시에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 형태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적 경제 도시를 선언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으로 가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핵심 주체를 지금 기존의 정책 사업과 연계성을 또 고려를 해서 먹거리 지원센터를 유통에만 머무르지 말고 생산, 판매, 유통까지 가공, 유통까지 함께하는 통합 지원, 여기 이제 기지라는 표현을 좀 썼는데 나중에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방법론은 다시 한번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클러스터 기지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시장을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경제의 고도화입니다. 기업과 제품의 질을 어떻게 고도화할 것인가. 저는 이거는 강원도의 전략 산업과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전반적으로 이제 미래 트렌드는 어차피 과학 기술과 연계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요즘에도 보시면 아요 바이오라든가 그다음에 뭐 IT라든가 또 뭐 최근 이제 반도체까지 지금 우리 도정에서는 이제 반도체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은 미래의 혁신 기술과 연계해서 사회적 경제의 제품들을 일단은 고도화시켜야 된다. 그것은 결국 강원도의 전략 산업 과 같이 연계해서 특히나 이제 창의적이고 좀 모험적인 이런 부분들의 젊은 청년 사회적 기업가들의 그런 그 아이디어와 그런 그 모험 정신으로 IT와 연계해서 강원도 전략 산업과 연계한 사회적 경제 기업 그리고 사회적 경제 제품들을 만들고 고도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맥락에서 춘천시 사회적 경제 뭐 모델 기업 지원 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이제 기술 기반이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좀 뭐 매출이라든가 그다음에 일자리라든가 이런 창출이 잘 되는 어떤 그런 모델 기업 선정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또 선택과 집중을 해서 또 뭐 스타 기업으로 또 확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을 이제 전술적으로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뭐 그 창조경제 혁신센터라든가 또 춘천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TP라든가 청정인지 혁신센터라든가 강원도의 그런 그 중간 지원 조직들이 춘천시에 많이 있는데 그런 그 기술 기반형 어떤 그런 을 지원해주는 그런 중간 지원 조직들과 연계해서 기업들을 좀 육성하고 경우에 따라서 지원 사업비를 확보하는 그런 전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좀 되면은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좀 국제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는 그 연대 경제를 더 강조하기 때문에 지역 내 아니면은 이제 국내에 머무르지 말고 제가 2014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원주에서 그 협동조합 큰 이제 일본의 소비자 협동조합도 초대를 하고 당시 그 노동자 협동조합인 것 같은데요. 유럽의 노동자 협동조합들하고 그다음에 또 몬드라곤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의 몬드라곤 협동조합 분들도 초대를 해가지고 그 협동조합을 하면서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는데 춘천시가 사회적 경제 도시로 가고 기업과 그 제품을 좀 고도화하는 전략으로서 이 국제화 전략의 하나로서 사회적 경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공동 포럼 같은 걸, 글로벌 공동 포럼 같은 걸 좀 유치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국제 기구들이 있는데요. 그 협동조합 관련된 부분들,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 있는데, 예, 필요하다고 보고요. 빨리 끝내야 되는, 알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을 키우는 일인데, 저는 그 표현이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사회 창조 계층을 좀 육성하자. 춘천시가 대학도 뭐 6개인가 되죠. 대학도 뭐 많고 젊은 인재들도 많고 있는데 많은 학생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과 많이 바뀌었어요. 70~80%들이 70~80%가 이제 한림대, 강원대 같은 70~80%가 서울 수도권에서 오는 그 젊은 청년들이 많은데, 이 청년들이 그냥 왔다가 대학만 졸업하고 바로 이제 또 자기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근데 이 친구들이 춘천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특히나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창의적이고 좀 도전적인 그런 이제 그 기업들로 육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가 딱 맞는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친구들을 그 사회 창조 계층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딱 명명을 하고, 춘천시에서 명명을 하고 그분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해주고, 뭐 사회적 경제 인재육성센터 같은 것도 좀 만들어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춘천시에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춘천시청 별관이 있습니다. 춘천시청 별관은 옛날에 춘여고 자리였죠. 저는 그거는 지금 뭐 도시공사가 거기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그걸 저는 청년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과 사회적 경제 영역의 사람들한테 다 줘야 된다.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클러스터라든가 생산, 유통, 과금, 판매라든가 사회적 경제 인재 육성이라든가, 그다음 기업을 고도화하고 제품을 고도화하는 그런 하나의 공간으로서 저는 이 사회적 춘천시 별관을 청년과 사회적 경제에게 저는 줘야 된다. 그 안에다가 사회적 경제 클러스터라든가 청년 클러스터를 만들어서 청년의 해방구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사업을 개발하고 기업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을 쓰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 윤민섭 의원께서 또 짚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윤민섭 의원입니다. 갑자기 당황스러운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여기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한데, 감사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한번 보다 보니까 딱 들어오는 게 사회적 경제 도시로 나가기 위한 춘천시 과제 첫 번째가 행정과 시의회 인식 전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막막한 마음을 좀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도 한동안 좀 짧은 시간이지만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그 사회적경제 팀장님 계시죠? 예, 박현미 팀장님 계신데 일단은 박수 한 번만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의회나 뭐 시장님이나 이렇게 큰 그림은 많이 그리시잖아요. 이렇게 쭉 그리시는데 그 속에 이제 그림의 내용을 색칠해야 되고 또 스케치 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일선에서 정말 팀장님이나 이런 분들 이번에 조례 만드는데도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일선에서 팀장님이랑 뭐 시의회랑 여기 사회적 경제 조직이랑 이제 그림은 그려진 것 같아요. 그림과 이런 큰 틀에서는 사회적 경제 도시 춘천 얼마나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이 그림을 정말 잘 색칠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과 또 행정에서도 해야 되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해야 되는 몫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말씀 나왔으니까 아까 이제 시장님 말씀하고 그 센터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이강희 센터장님이 처음에 2008년도에 센터장님 하시면서 이제 사회적 경제 처음 이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또 시장님이 2014년에 사회적 경제를 이제 연구원에 처음 접하셨는데 잘 몰랐다. 이거 저는 굉장히 좋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2014년도에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 지금도 잘 어려운 부분들이 있겠지만 2014년까지의 기간이 한 6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시장님 스타일이 살아온 길이 있으시잖아요. 기획재정부에다가 국무총리실 이런 어떻게 보면은 주류 관료의 행정의 최일선에서 있으셨는데 지금은 어쨌든 ESG 경영이 없이는 경영도 살아날 수 없고 지역에서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발언을 하시기까지 9년 걸린 것 같습니다.
이 나머지 시간을 정말 이 사회적 경제 도시 춘천을 색칠을 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제부터는 좀 더 속도를 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크게 이제 지역에서는 이런 선언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뭐 왜냐하면은 이제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는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 차원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하는 조례를 좀 개정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춘천은 협동조합 도시로 이렇게 지난번에 선언도 하고 했었는데 정말 사회적 경제 이번에 조례 제정된 것도 보니까 한 전국의 243개 지자체 중에서 203개 뭐 등수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춘천시가 정말 산별적으로 나열되어 있는 부분들이 정말 사회적 경제로 통합해서 가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선언과 조례 이 두 가지 축에서 좀 어느 정도 의미 있는 행동이나 이런 실천들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제 앞으로의 과정이 남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한편에서는 지금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사실 저도 요즘 국회 보면은 뭐 정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부끄럽기 짝이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제정하기 위한 운동은 지역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펼쳐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법이 제정된다는 부분들은 조례하고는 또 다른 의미고요. 그리고 법이 제정된다는 건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선 법이라는 거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합의가 됐다는 선언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어렵겠지만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도 물론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각 정당이나 이런 데 좀 압박도 하고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도 활동을 충분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좀 같이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지역에서는 조례 정비 좀 늦었지만 이제 춘천에서는 얼마 전에 이제 좀 정비가 좀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조례 정비가 좀 된 부분들이 있고 행정 이제 컨트롤 타워 이건 앞으로 이제 시를 잘 지켜보시면 됩니다. 컨트롤 타워를 선언까지 했으니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 행사장 가시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지켜보고 우리가 함께 견인해 나가고 하는 몫이 시민사회나 사회적 경제 조직과 시의회가 같이 해야 될 몫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게 부분들이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투자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그 바이오산업진흥원 같은데 주는 예산이나 이런 거 투자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꼭 지원이라고 해야 하나 이런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 쪽에서도 이제는 뭐 지원도 좋은 말입니다. 나쁜 말이 아닌데 정말 과감한 투자를 하고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 협동조합 지원센터로 지금까지 있었으면서 일은 다 하셨던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일은 다 하셨는데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감하게 좀 더 투자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중간지원 조직이나 이렇게 없이는 일단은 사람이 남아있지 않는 것 같아요. 중간지원 조직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 그 공간에서 키워내고 이 지역사회에서 같이 살 수 있게끔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중간지원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에 상황이 어렵기는 한데 이런 중간 조직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협동조합 지원센터에서 지금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돼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같이 드리겠고 근데 아직까지는 시에서도 조금 머뭇거리고 있는 부분들은 있는 것 같아요. 조례 제정과 이렇게는 갔는데 예산이나 이런 투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 첫 번째로 다시 돌아가면 아직 시의회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과제를 좀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의회나 이런 데도 사실 이 문제가 이 인식 전환이 왜 안 될까 하는 부분들이 4년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 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이 교체되면은 이런 인식이 연속성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물론 선거판에 나간 이제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투표 하나 선거 하나로 해서 지속적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되는 것들이 한 번에 뒤집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속상하거든요. 그래도 속상한 건 조금 덜 하시고 계속 그래도 견인해 나간다 이런 마음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런 자료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지난번에 이제 저도 조례 심사하면서 이걸 많이 참고를 했어요. 이게 거의 처음 나온 것 같은데 협동조합 운영 현황 조사 작년 7월 달에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이거 없었으면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저희도. 왜냐하면 수치나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얘기해야 되니까 수치나 데이터를 딱딱딱딱 보여주거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좀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거 보면서 이제 이런 가치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 숫자상으로도 나타난다, 이런 부분들이 좀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토론의 자료,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의회랑도 많이 소통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 이거는 왜냐면은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한 걸음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와 이런 거 하는 건데도 물론 어렵습니다. 당장 기업들, 협동, 사회적 경제 조직들 당장 하루하루 살기 힘든 조직인데 이런 데이터까지 만들어내는 거 너무 힘든 거 알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중간 지원 조직이 꼭 이 역할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과정들이 의회와 집행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좀 많이, 좀 제가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부탁만 드리는 것 같아가지고 좀 죄송하긴 한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그래도 부탁 좀 많이 드리고 저희도 저도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확보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은진 대표님 저 현장에서 직접 뛰고 계시면서 그 경험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 소박한 풍경 지은진입니다. 앞에서 세 분이 큰 그림으로 필요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좀 땅으로 내려와서 현장의 시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강원도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 상품을 직접 매장을 통해서 판매하는 일을 지금 한 10년 정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 기업들이 정말 뭐가 고민이시냐고 물어보면 다 이구동성으로 아유 판로가 없어요 그 얘기 하시거든요. 상품은 어떻게 만들겠는데 어디다 팔아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렇다면 한번 이것만 묶어서 팔아보면은 뭐가 좀 답이 나올까 해서 시작을 하게 된 일인데, 이게 어디다 팔지를 열심히 찾다 보니까 오히려 답이 상품을 제대로 만들어야 된다로 자꾸 가더라고요. 이게 물론 판로도 중요한데 소비자들이 찾는 상품,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이 되면 판로는 오히려 조금 그거에 비해서 쉽게 해결되는 게 있다. 그래서 이게 판로를 해결하려면 상품을 제대로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상품 기획이나 개발, 개선, 고도화 이런 것들이 사실 판로와 맞붙어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는 일단 만들어 놓고 파는데 찾는 방식은 답이 없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 때부터 이걸 어디다가 팔 건지 생각해 보면 만드시는 분들은 이게 백화점에도 잘 팔리면 좋겠고 농협에도 팔렸으면 좋겠는데 어울리는 상품이 다르잖아요. 백화점에서 좋아하는 상품 다르고 농협에서 좋아하는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이걸 어디다 팔 건지를 좀 기획 단계에서부터 정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상품을 만들고, 이게 다 만들어지면 바로 어디에 팔지가 아니라 거기 들어가서 바로 매출로 나올 수 있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고, 지금 우리 지원센터에서 그런 차원의 지원 사업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은 그거가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사업을 그렇게 고치는, 개선하는 데 좀 중점이 맞춰져 있어요. 신규로 상품을 개발하시는 데들부터 이런 방식으로 상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체계가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게 사업을 계획하는 그 기업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단계부터 그런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시행착오를 좀 많이 줄였으면 현실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같이 선물용으로 만드세요. 박스에 이렇게 선물용으로 만드시고 1차 지인 판매가 끝나면은 1차 벽을 만나시고요. 2차로 농협이나 마트를 찾아갔다 빠꾸를 맞으시면 2차로 절망하시고, 그래 온라인을 해보자 그래서 온라인을 어렵게 했는데 아무도 주문하지 않으면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코스를 밟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반영해서 사업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지원센터에서도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트렌드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는 어떤 상품이 잘 팔리고 있는지 우리 기업들 너무 궁금해 하시는데 현장에서 내가 기업 운영을 하면서 그것까지 다 들여다보실 시간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로는 제 맘대로 막 이름을 접었는데 춘천 소셜 트렌드 세터 지원단, 이름은 좀 멋있죠. 그러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작년에 사회적 경제 쪽에서는 어떤 상품의 흐름이 있었고
소비자들은 어떤 것들의 변화를 보이고 있고 내년은 어떻게 갈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그 저희 지역 내에 또 지역 외에 벤더나 뭐 MD 분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전국 단위에서 보시는 분들을 모셔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기업 분들이 그렇게 좀 들으실 수 있도록 이런 현실적인 지원이 운영 체계가 좀 만들어져서 지원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남들이 다 만드는 상품 뒤따라가서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시행착오는 안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유행이 있어요. 처음에 초기에 다 된장, 고추장 만드시다가 그다음에 조청 만드시다가 그다음에 식초 만드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누룽지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근데 이거를 다른 데서 이미 다 끝났는데 이제 누룽지가 많이 하네. 그럼 나도 누룽지를 해볼까. 이제 이렇게 해서 되게 고생을 하시거든요. 근데 하늘 아래 새로운 건 없어요. 누룽지를 만들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기존 누룽지가 이빨에 껴서 아프다면 이제 만드는 누룽지는 목이 안 매는 누룽지를 만들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렇게 방향을 잡고 상품화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우리 기업들이 보면 상품 어렵게 해서 그나마 팔리는 상품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 후속 상품이 필요합니다. 이게 좀 잘 팔리는 상품이 5년 가지 않아요. 3년 정도 지나면 이렇게 또 쇠퇴기에 들기 때문에 또 새로운 상품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과제를 안고 계세요. 그럴 때 어떤 것들을 읽어낼 수 있을지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강원도 물건을 100개 기업 넘게 한 800개를 팔고 있는데 공백 상품이 있어요. 기관이나 이런 데서 찾는데 저희 강원곡간 상품에 없는 게 있어서 광역자활에 김이 없다. 김 좀 만들어 주세요. 했더니 광역자활에서 지역자활에 얘기를 하셔서 김 만들 사업단 손 드세요 해서 춘천이 손을 드셨고 그걸 지원해서 김이 나와서 여러분들도 드셔보셨을 그 김이 탄생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남들이 다 만드는 거 따라가서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비어있는 상품, 후속 상품으로 필요한 거 그리고 기존 상품을 다시 리뉴얼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이게 시장에서 팔리는지 이런 것들을 저는 유능한 지원기관보다 우리 기업 대표님들의 역량이 올라가는 게 장기적으로 기업들한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부분을 좀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팔로 전문성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요. 이게 상품 종류 따라서도 어렵고 그다음에 서비스는 더 답이 없어요. 그리고 가공이냐, 그다음에 이걸 온라인 기반으로 하느냐, 뭐야 따라해서 이 팔로에 필요한 전문성이 너무 많은데 아까 저희 센터장님이 이제 바이 춘천 협동조합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의 조직으로 만들어지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그런 그 팔로에 필요한 전문성 분야별로 저희 민간을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 생각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거는 우리 춘천에 대표님들 역량 있는 대표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실 전국 그 강원도 단위에서 그런 부분을 컨설팅해주고 선도적으로 멘토 역할을 하시는 대표님들이 저희 춘천에 다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비슷한 업종, 비슷한 채널, 비슷한 분야끼리 일단 팔로의 답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강원국간 사회적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열심히 하고 싶은데 식품 쪽에 지금 주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워낙이 분야가 많고 어려워서 의지와 다르게 잘 안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쪽에 저희는 좀 답을 내는 시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 상품, 제품, 식품 위주로 팔로 만들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 쪽에 계신 교육, 문화예술, 관광 이렇게 하시는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잠깐만 있어봐. 계속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중앙 단위에서도 지금 서비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세요. 근데 이거는 누가 풀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저희 춘천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문화의 그 서비스 쪽이 차지하는 비율도 많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좀 무책임하긴 한데 연구 과제가 됐던 시범 사업이 됐던 서비스 쪽의 팔로 개척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한 거를 뭔가 하나 시작은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거를 제안을 드리고요. 저는 제가 이제 전체 강원도 18개 시군 기업 대표님들하고 많이 만나다 보니까 진짜 우리 춘천에 있는 대표님들의 역량, 역동성 이런 부분이
장점이지 않나 하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판로를 다른 사람이 답을 내주는 게 아니라 진짜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잖아요. 네, 저희 기업 역량 있는 대표님들과 그 역동성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 체계가 조금 뒷받침되면 조금 다른 형태의 춘천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판로를 뭔가 답을 찾아가는 모델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서비스 분야의 상품 기획과 판로 개척 과제를 아마도 우리 요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우리 사회혁신센터가 그런 일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아슬하게 시간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 플로어에서 그 지금까지 들으신 얘기에 대해서 나는 또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하는 의견이 있으시면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윤민선밭 의원이냐 나도 의원이다. 신성열 의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하셔야죠. 이렇게 되면 지적이 돼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동열 의원입니다. 박수 안 치셔도 됩니다. 아까 하여튼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저는 이제 공부하러 온다는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어느 분야가 되든 이렇게 각계각층에서 다양하게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좀 이제 듣다 보니까 맨 마지막에 정말 현실적인 우리 지은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의원이지만 하여튼 시간 나면 전국을 엄청나게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예, 주로 어떻게 이용하냐면요. 아까 서비스업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각종 상품 굿즈들. 하여튼 SNS 최대한 활용합니다. 저는. 한 번은 그 오프라인의 매장을 갖고 계셨던 분이요. SNS사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자기는 그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자기가 하니까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한 경비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매출 매입이 바로바로 이루어진대요. 그 다음날 바로 돈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좋았다는 얘기도 듣는데 이 양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관련 상품들 있죠. 서비스업 그러니까 뭐 숙박업, 음식업 자신이 판매하는 굿즈가 다 연동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알아서 하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연관된 상품들이 연결이 다 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지원 중간 조직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거는 알려드려야 되고 저희 의원들도 모르는 걸 알아야 되듯이 그것들을 많이 좀 알려주시는 것이 급선무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혼자서 끙끙 앓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물론 사회적 경제 각종 이제 협력 기관들, 우리 생산자분들 또 이런 분들 답답해 하시는 분 못지않게 소비자분들도 답답해 하세요. 어디 가서 뭘 사야 되지? 재미있는 건요. 오늘 낮인가요? SNS 통하다 보니까 모 광역 지자체에서요. 도시 브랜드를 새로 자기네가 만든다고 시민들한테 근데 자기네 그쪽 광역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들한테 묻듯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거기 시민이냐 아니냐 이걸 묻는데 그런 것처럼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갑니다. 돈이 썩어났다고. 이걸 왜 계속 바꾸냐. 제대로 홍보를 하려면 그 지역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게끔 이해도가 먼저 선행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단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부족함이 많지만 하여튼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정말 거의 다 전문가 분들이시고 당사자 분들이신데 늦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늦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게 3년이 되든 30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심만 갖고 있다면 더 좋은 발전적인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으면 하여튼 끝없이 계속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천 대표님 하실 말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예. 하실 말씀은 없고요. 오늘 사실은 도센터나 춘천 우리 센터에서 맡겨진 일을 하기도 바쁜데 이런 데이터 보고서를 내는 거 참 대단하고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정말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쉬운데 저는 사실은 우리 좌장이진 이기용 교수님한테
오늘 말씀 듣고 뭔가 아쉽거나 빈틈적으로 우리 후배들한테 들려줄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네. 이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 죄송해요. 그 우리 나중에 뒤에 모여서 하고 이미 55분을 저희가 넘겼기 때문에 저 사실은 마이크를 넘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혹시 한 분이라도 더 계시면 마지막 받고 그럼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선포식 이후에요. 사회적 경제인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회적 경제 도시로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고 논의했다는 데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 운영할 사회적 경제 포럼은요. 연 2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3월 2일 오늘의 자리를 시작으로 9월 2차 포럼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차 포럼은 사회성과 측정과 그 사례를 기반으로 자리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그때도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드리고요. 그럼 오늘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